자,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양약,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양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고요. 양약을 복용하시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복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몇 년간, 5년, 10년 뭐 그 이상도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장기 복용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에서는 임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덜한 부작용에서 시작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가벼운 부작용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것은 대표적으로 소화장애, 소화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에 복용하는 양약들이 대충 구성이 보통 진통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구성의 약물들은 사람에 따라서 소화기 장애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약을 오래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화성 궤양용제라고 해서 소화기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같이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통소염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되어서 그 소화기 장애를 덜하게 할 수 있는 약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이러한 약을 복용을 하셨을 때 소화불량이라던가 속쓰림, 구토 같은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만성적인 위염이라던가 위궤양이 생기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보통 만성 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만성 피로가 양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더 심해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MTX라던가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성 피로가 더 심해지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을 복용을 하셨다가 다시 용량을 줄여서 복용하시는 경우에도 만성 피로가 심해지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스테로이드의 다양한 부작용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 명약이지만 또 잘못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기간 복용했을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제 그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붓는 현상, 그리고 몸 전체가 붓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눈 증상으로 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신 경우에는 관절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 등 피부 증상도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위험한 부작용으로는 면역 억제제를 오랫동안 투여를 했을 때 다양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백혈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 이런 이제 중요한 면역에 관련된 수치들을 검사를 하면서 약을 투여를 하게 되지만,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감염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다양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로 감염으로 인한 방광염이나 질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졌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암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부작용들이 있고요. 또 이제 MTX를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양약을 오래 드셨을 경우에는 간 수치에 문제가 생겨서 간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약을 복용을 하실 때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부작용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가장 좋은 부작용 예방법은 양약을 많이 안 드시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양약 복용량은 최대한
줄이시면서 질환을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식단 관리라든지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뭐 운동 그리고 심리 상태 관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가시면서 질병 활성도를 낮추고 양약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시는 것이 양약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발생한 양약 부작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저는 그 한방 치료가 또 양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한의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양약을 드시면서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양약을 복용 후에 점점 줄여 나가시면서 관해 상태에 이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방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약 부작용을 심하게 겪으시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전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MTX를 10년 이상을 복용을 하시면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약을 투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MTX를 끊고 나서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조절을 하셨고 나머지 약들도 많이 줄이신 좋은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령의 환자분 중에서 기억에 나시는 분이 이제 많은 그 양약 복용으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통증이 더 만성화되고 위장 장애라던가 위궤양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앓고 계셨는데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작용을 해결을 하고 또 양약을 예전보다는 좀 적게 복용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다양한 감염이 오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성으로 해서 눈에 감염이 생기거나 갑자기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질염이나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성적이 되어서 잘 낫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그런 양약의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관리가 잘 되시는 상태로 돌아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양약 부작용은 한방 치료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의학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또 임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적 그러니까 양의학적인 접근과 또 이제 한방적인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이제 상조를 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한방 치료 방법들은 양약의 어떤 진통 효과라든지 면역 억제 효과와는 다른 기전으로 해서 통증을 좀 조절하고 몸의 면역계통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양방 치료가 잘 맞지 않으시거나 또한 양약의 부작용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한방 치료로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인식 자체가 많이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서 또 양방과 한방이 서로 조화가 되어서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임상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양약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구체적인 양약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속적으로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과 다른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유익한 정보들을 또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